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조만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지금의 경계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해상경계에 대한 헌재 판단 기준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한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은 과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그어진 것이라며 기선 권역망의 조업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자원 보령이 없어지기 이전에 1구, 2구 경계구역이었던 남해 1위 산정에서 작도까지 가는 이 선으로 해가지고 해주라는 게 제일 주된 청구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던 만큼 지금의 해상 경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충남 천수만 상펄 어장의 해상 경계를 확정하면서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기초로 해상 경계를 결정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지리적 조건과 각 지역 주민들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가 강조한 것은 관습법의 유무. 해당 수역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성 수면을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수산물을 채취했고 이랬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훨씬 그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달 안에 정부 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건만 10여 건으로 전남, 경남 간 해상 경계에 대한 최종 판단에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상 경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최근 목포시가 의대 단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법들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수건인 의대 유치를 위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먼저 목포시가 얘기한 것처럼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전북 지역의 반발이 크지만 교육부는 오는 2018년이면 서남대 의대가 자동 폐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남대 의대 폐과를 노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뜨겁고 아직은 해당 정원 처리에 대한 정부의 판단도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유치는 아니지만 이정현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국립보건대학 설립 방안입니다. 서남대학 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비로 의사를 양성을 해서 의료 취약 지역에 보내게 되는.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남에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고 순천대와 목포 지역의 반감은 물론 의사협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연합 방침에 따라 전남대 의대생 선발권 일부를 순천대와 목포대가 나눠 갖는 방안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꼭 그다음 문과는 여기에 좀 전남대 의대에서 공부를 한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남대 의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결국 국립대 통폐합으로 가는 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방안도 아직 명확한 것은 없고 일부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남 지역 안에서조차 의대 유치 문제를 두고 갈라진다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시가 의대 유치를 위해 전남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어제 호소문을 내고 오는 2018학년도부터 서남대 의대를 폐지하는 것에 대비해 의대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순천시와 목포시, 대학과 정치권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전남 유치에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목포시의 단독 유치 선언은 과열 경쟁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만 조장해 도민의 상생과 의대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여수시 학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31살 이모 씨가 주행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이 씨는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이 같은 사고로 이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드론 관련 기업들의 입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이 무인기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의 드론 관련 업체 10여 곳이 고흥 지역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사업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전남 신용보증재 등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이들 기업이 별도의 보증 절차 없이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양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일관적인 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조돼 있던 일자리 지원과 의료 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과 예산 확보 대책 등을 규정해 노인 관련 시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 1톤 트럭을 산 운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적재함이 쉽게 부식되면서 망가지고 있는데 한 집안인 기아차와 현대차의 대응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5년 전에 출고된 기아차 1톤 화물차입니다. 적재함 문짝이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식이 진행된 탓에 적재함 곳곳에 구멍까지 뚫려 있습니다. 근데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을 주고 샀는데 누구 거는 그러고 또 내 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고 또 내 돈이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기아차에서 2010년에 생산한 또 다른 1톤 화물차입니다. 문짝 아랫부분이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부식이 심합니다. 사용 환경과 관리 정도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쳐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운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고객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 해도 회사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대응을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기아자동차의 사후 대응입니다. 현대차는 1톤 화물차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자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한 차를 대상으로 적재함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영업망이나 서비스 체계가 현대차와 다르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2년부터는 부식이 덜 되는 아연 도금 강판으로 적재함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그룹 계열사이면서도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모습이 황당할 뿐입니다. 현대차를 샀으면 저도 만약에 그 현상이 났으면 적재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기아차를 산 죄인으로 못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기아자동차 1톤 화물차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고 지난 한 해에만 10만 8천 대가 출하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그렇다면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선 불만이 없을까요? 수리를 받기 위해선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개별 통보도 되지 않아 원성을 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현대차 1톤 트럭으로 용달업을 하는 김용근 씨. 2010년에 차를 산 이후 3년가량이 지나자 적재함 문짝이 온통 부식됐다고 말합니다. 적재함 문을 교체해달라며 무상 수리를 신청했지만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다렸죠, 일단. 1년 2개월 기다린 다음에 했습니다.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은 많고 정비업소는 한정돼 있다 보니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면 줄일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날은 한 대밖에 못 할 때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3, 4월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예 무상 수리 받는 걸 포기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던데 바로 된 게 아니라 그냥 타죠 그냥 포기하고. 차주에게 개별 통보하는 리콜과는 달리 무상 수리는 그렇지 않아서 아는 운전자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로 적재함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암암리 아는 사람은 서비스 신청해서 AS 받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사비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들은 1톤의 경우 수입되는 차량이 없어서 대체할 수 없는 데다 한 집안이 현대 기아차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어서 횡포를 부린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라에 그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서비스도 그러고 완전히 그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 때 더 많이 팔린다고 해서 불황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1톤 소형 화물차. 생계형 서민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5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부분에서 보통 등급을, 총괄 실적 부분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 평가에서 낙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경영실적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 지역 농특산물 31개 품목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4일 태국에 이어 15일 미국에 7,800만 원 상당의 김치와 장류 등 지역 농특산물 31개 품목이 새롭게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 시온마켓 판촉 행사 이후 지금까지 5억 원의 미국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번에 선적된 유과, 강정 등을 시작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었던 여수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수 문화홀에서 해군사관학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해사박물관이 발견한 신호자 수영지 분석과 조선 후기 수군 운영을 분석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호자 수영지는 기존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보다 32년 앞선 1815년에 발간된 것으로 이 책자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전라자수영의 편제와 시설은 물론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확정됐습니다. 이달 들어 20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수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